4일 하루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연제구 오피스텔 관련 확진자가 7명이 늘어나는가 하면 전체 접촉자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어 추가 확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부산시가 오는 6일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투자 설명회 등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가고 세력이 더 강한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를 관통할 전망입니다. 남해안으로 상륙하는 만큼 부산도 피해가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태풍 마이삭 당시 부산 지역 기업들도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두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4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명인데 오피스텔이 뇌관입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경매 상담소로 알려진 연제구 오피스텔 관련 확진자가 4일 7명 추가됐습니다. 2명은 오피스텔을 직접 방문했고 나머지는 2, 3차 감염입니다. 특히 4명은 오피스텔 직원 및 가족과 접촉하며 3일 확진된 313번 환자와 가족관계로 가족 모임을 한 뒤 확진됐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또 다른 소규모 집단 감염을 일으킨 겁니다. 이로써 연제구 오피스텔 관련 확진자는 4일 기준 부산에서만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오피스텔 전체 접촉자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물 복도가 아니라 건물 입구에 있는 CCTV이기 때문에 2층 오피스텔을 방문한 사람을 특정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 실제 몇 명이 방문하였는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당초 방역당국이 파악한 방문자 명단도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샤이나 오피스텔 사례와 관련해서 오늘 제출된 명단 이외에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에 대한 비협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와 고발 등 강력한 사법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미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다단계 추정 오피스텔 관련 확진자도 4일 기준 10명. 최근 일주일 사이 부산 전체 코로나19 감염 경로의 절반이 오피스텔발 전파입니다. 부산시는 오피스텔 등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는 미등록 불법 다단계 설명회나 투자 설명회를 방역 사각지대로 판단하고 이 같은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신고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임들이 암암리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의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사한 모임으로 의심되는 경우 시와 구군, 경찰, 금감원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한 만큼 주민 신고 포상금도 기존의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4일 오후 5시 기준 부산 신규 확진자는 10명. 오피스텔 관련 7명을 제외한 3명 중 1명은 수도권발 유입이고 나머지 2명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307번 환자와의 접촉입니다. 307번 환자와 신규 확진자의 접촉 경로가 동구의 한 병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병원 관계자 등 접촉자 20명이 격리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가 오는 6일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0일 자정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전국적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데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계속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등록 또는 불법 다단계 사업 설명회와 부동산, 주식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 설명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 시설들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12개 고위험 시설 6,600여 곳으로 각 100만 원씩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이 발령된 목욕장 800여 곳에도 각 50만 원씩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부산시 재해구호기금과 16개국은 예산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며 행정명령을 위반해 적발된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시도 단위에서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부산이 첫 사례입니다. 부산시와 16개국은 추석 전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태풍 마이삭이가고 세력이 더 강한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으로 상륙해 부산에도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강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이 부산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하이선은 세력을 키우며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4일 오후 현재 중심기압은 920헥토파스칼, 강풍 반경 450km, 매우 강한 수준을 유지한 채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시속 17km 속도로 북서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최대 풍속은 초속 53m입니다. 태풍 하이선은 동쪽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올라와 6일 오후 3시에는 서귀포 남동쪽 해상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태풍의 중심기압은 93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50m, 강풍 반경이 470km로 매우 강 상태를 유지한 채입니다. 월요일인 7일 오후 3시에는 부산에 가까이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낮 시간 부산에 상륙한 태풍은 이동 속도를 높여 시속 34km로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은 이미 9호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강한 바람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으로 2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산 전역에 7만 5,500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시설물 침수와 파손 피해도 160여 건에 달합니다. 피해 복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태풍 하이선이 부산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부산은 6일부터 태풍 하이선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 흐리고 비가 올 전망입니다.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부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변동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과 수축 정도의 발달 정도에 따라 경로와 강도, 도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는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륙 여부와 상관없이 영향을 받아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시는 10호 태풍 하이선에 대비해 시설물 파손과 포트홀, 가로수 파손 등 긴급 정비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나가자마자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 정중앙을 관통할 것 같은데요. 예상 진로가 궁금합니다. 언제가 가장 고비일까요? 네, 이 태풍 하이선은 현재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제주도 동쪽에 위치하는 시점이 7일 월요일 오전 9시경으로 예상하는데 네. 그때부터 내륙 입장에서 보면 7일 낮 12시를 전후해서 이 태풍이 남해안 어딘가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초강력 태풍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이선은 역대 태풍이라고 불리는 루사, 매미 등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 그 진로는 같지 않지만 네네. 2003년도 태풍 매미, 2002년도 태풍 루사와 비교할 때 이 태풍이 가장 발달하는 6일경에 중심 부분 기압이 920헥토파스칼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2002년도 태풍 루사와 2003년도 태풍 매미와 비교해서 우열을 다투기는 어렵지만 네. 그 정도로 매우 강력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사전에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겠는데요. 이번에도 비도 좀 많이 내리고 바람도 강할까요? 네, 태풍이 접근할 때 뭐 비태풍이냐 바람 태풍이냐를 따지는 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이 태풍 하이선의 그 구름 사진 영상을 볼 때
상당히 그 규모가 큰 그런 태풍이기 때문에 그 많은 수증기를 포함하고 우리나라에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심 부근에서는 초속 50m가량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비와 강한 바람이 우려되는 태풍입니다. 네, 이 하이선의 경우 올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네 번째 태풍입니다. 이번 가을에 태풍이 얼마나 더 남아 있을까요? 네,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그 5호 장미, 8호 바비, 9호 마이삭, 이 10호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관통한다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네 번째 태풍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작년에는 7월에 1개, 8월에 3개, 9월에 3개, 합이 7개 태풍의 영향을 받은 해로 기록이 됐는데 올해는 이 하이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 4개로 기록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적어도 9월 말 또는 10월 상순까지는 우리나라에 언제든지 태풍이 올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10호가 지나고 난 뒤에도 한두 개의 태풍은 더 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제10호 태풍 하이선과 관련해서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지하차도 침수로 차량이 고립돼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폭우만 내리면 물바다로 돌변하는 지하차도의 위험성과 사고 대응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 팔룡 제2지하차도. 경차 한 대가 불어난 물에 잠겨 멈춰섰습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로 지하차도 안이 물바다가 되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차량이 서버린 겁니다. 운전자는 간신히 차량 밖으로 탈출했지만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7월 부산에서도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돼 차량 안에 고립됐던 3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폭우 초기 차량 진입을 막고 차량들을 우회시켜야 합니다. 만약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갇혀 차량의 문과 창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머리를 받치는 운전석 헤드를 뽑아 창문을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 또 외부의 수압으로 인해 차량 문을 열 수가 없을 땐 차량 내부의 의자의 헤드 부분이 탈착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의자의 헤드를 빼서 헤드의 아랫부분, 긴 쇠봉으로 그 차량의 측면 유리를 강하게 타격하여 파괴 후 즉시 탈출하셔야 됩니다. 폭우 때마다 물에 잠기는 지하차도는 구조상 문제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하차도 대부분이 입구와 출구 쪽이 높고 가운데 지점이 낮아 폭우가 쏟아지면 빗물이 내부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하차도마다 물을 빼내는 배수 펌프가 있지만 물폭탄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기후변화로 시간당 80mm의 비가 내리는 횟수가 늘어난 데 반해 대부분의 배수 펌프 처리 용량은 시간당 30에서 50mm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 옛날의 기준은 뭐 30mm였다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은 80mm 이상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시설들이 옛날 거로 그냥 기적적으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자꾸 그런 부분들이 잠기는 거거든요. 폭우 때마다 순식간에 깊은 물 웅덩이로 돌변하는 지하차도.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주의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태풍 북상을 앞두고 육상과 해상 양식장의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수가원은 육상 수조 양식장의 경우 지붕 등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하고 정전과 단수에 대비해 깨끗한 사육수를 충분히 저장해 둘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해상 가두리 양식장은 그물망과 닷, 부자에 연결된 루프를 단단히 고정하고 양식 생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그물망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가원은 또 태풍의 영향을 받는 모든 양식장에서는 태풍이 접근하기 전부터 소멸될 때까지 양식 생물의 사료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부산 지역 주요 공단에 있는 거점 기업 50여 곳을 대상으로 태풍 피해를 조사한 결과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정구 금사동의 한 업체는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며 주차된 차량 등이 파손됐고, 영도구의 공장에서는 지붕 패널이 떨어지고 분진 방지 그물이 훼손됐습니다. 또 사하구 구평동의 조선소에서는 공장 주변 펜스와 지붕, 구조물 등이 강풍에 날아가는 등 산업 현장에서의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부산상인은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또 다른 태풍이 북상 중인 만큼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지역 주민이 돕는 선행이 알려져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보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인곤 민간위원장이 태풍 마이삭으로 주택 지붕이 완파되면서 임시거처로 대피한 주민들에게 긴급 식료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진구 서면에 문을 연 KTNG 복합문화공간 상상마당 부산이 4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상상마당 부산은 지산 4층, 지하 5층, 연면적 2만 제곱미터 규모로 부산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내부에는 공연장과 갤러리, 루프탑 등 시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조성됐습니다. 또 부산 신발 브랜드 홍보 공간과 1인 미디어 활동가를 위한 스튜디오,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공유 오피스 등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도 만들어졌습니다. 부산 중소벤처기업청이 청년과 특성화고 학생, 제대군인들을 위한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2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채용박람회는 온라인 화상 전용 채용관을 만들어 부산, 울산, 경남의 중소벤처기업 100곳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며 구인기업과 구직자 수요에 따라 비대면 현장 면접장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참여하려는 구인기업은 채용박람회 사이트에 접속해 참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낮 동안은 자외선이 강해 운동은 실내에서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1도, 낮 최고 기온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차차 흐려지는 날씨를 보이겠으나 오후까지 서울, 경기도와 충남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두 해상 모두 구름 많이 끼는 가운데 물결은 최대 1m까지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비가 오거나 구름 많이 끼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발달과 이동 속도, 경로에 따라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기상 변동성이 크다는 점 참고하시고 태풍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풍 바비와 마이삭이 한반도의 서쪽과 동쪽을 차례로 강타한 데 이어 또다시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를 관통하는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월요일 오전부터 제주와 남부지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한반도를 뚫고 올라가며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시시각각 태풍 상황을 특보를 통해 전달해드릴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시청과 제보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